미 대선이 뜨거운 투표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으며 첫 투표가 진행된 뉴햄셔주 두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늘 공식 일정을 취재했습니다. 1억 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으며 오늘 투표소에는 6천만 명이 더 찾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가 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 절차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 투표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결전의 날을 맞은 오늘 미 대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섣부른 대선 승리 선언을 할 경우 이용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11월 3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시작된 미국 대선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한 채 진행됐으며 첫 투표가 진행된 뉴햄셔주 두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6표 차로 앞섰습니다. 3일 새벽 0시에 뉴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노치와 밀스피드 등 두 곳에서 시작된 미 대선 투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승리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딕스빌노치와 밀피드 등 두 곳에서 16표를 얻어 6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딕스빌노치는 1960년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지역으로 60년 동안 대통령 선거 투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현재 개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켄터키와 인디애나 두 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들 두 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19명입니다. 또 조 바이든 후보는 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버몬트에서 승리 소식을 안겼습니다. 현재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버지니아 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주요 경합주 가운데 최대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는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플로리다를 포함해 경합주로 분류된 북부 러스트벨트 지역,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 지역,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의 개표 결과가 승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 주목됩니다. 신격 전지로 꼽히는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바다 등도 당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종 윤곽은 오늘 자정 혹은 4일 새벽에 이르러야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로 우편투표 참여가 급증하면서 최종 개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4년의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일인 당일 두 후보의 공식 일정에 대해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 직전 3일 동안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 강행군을 펼쳤지만 오늘은 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찾아 참모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승복 연설이나 재선 수락 연설에 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두 연설 중 수락 연설을 하기를 희망한다. 알다시피 이기는 것은 쉽고 지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패배를 인정하기는 힘든 일임을 피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최대 승부처인 동시에 자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일정 시작을 알렸습니다. 손녀인 피네건, 나탈리와 함께 스크랜턴을 찾은 바이든 후보는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방문해 거실 벽에 신의 은총과 함께 이 집에서 백악관으로라는 글귀와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서 스크랜튼으로 출발하기 전 바이든 후보는 부인 질 여사와 손녀들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본 뒤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의 묘지와 1972년 교통사고로 숨진 첫 부인과 딸의 묘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거주지인 델라웨어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부통령 후보 부부와 동석해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가 대선을 이후 3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인정하기로 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소송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4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파티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0 미국 선택의 날에 1억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고 6천만 명이 더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가 보였습니다. 올해 선거에선 특히 뜨거운 투표 열기와 개표에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 오늘 밤 승자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과 개표 이후의 대혼동과 폭력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과 상원 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을 새로 뽑는 2020 대선과 총선 투표가 오늘 새벽 6시나 7시부터 미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시작돼 밤 9시를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선거 전야까지 무려 9,890만 명이나 조기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로 사전에 투표를 마쳤고 선거 당일인 오늘 하루에도 6천만 명이나 더 몰려 뜨거운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제는 트럼프 시대는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56%가 4년 전 오바마 바이든 때보다 생활이 나아진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시킬 자신에게 4년을 더 맡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하는 뉴햄프셔주의 두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대0으로 이긴 반면 밀스필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6대5로 승리해 두 곳을 합해 트럼프 16표, 바이든 5표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6대 경합지들인 선벨트 지역의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서부 애리조나에선 동률 또는 1에서 2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가장 먼저 개표하는 최대 표밭 플로리다와 7시 30분에 시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사전 투표까지 포함해 신속 개표 기로에서 어느 쪽으로 승부가 기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차기 백악관이 될 승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접전으로 개표 완료 때까지 승자 선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후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개표 결과가 결정적인데 240만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데 수일이 걸리고 각종 소송까지 제기돼 있어 오늘 밤 승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대선 투표일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을 공식 임명하고 정권을 이양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요. 어떤 후보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통령 취임까지의 절차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접 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미 연방조달청 청장이 대신 승자를 1차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에서 사무실과 집기 등 각종 서비스를 비롯해 필요한 예산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전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에 어떤 참모를 구성할지 발표하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 핵심 부처 장관을 내정해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의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도 구성해야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 후 첫 200일 동안 어떤 공약을 실천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재선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수위를 구성해야 하는 복잡한 권력 이양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기 행정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선거 직후 승자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첫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주요 경합주에서도 치열한 접전 상태여서 청장이 대선 승자를 명확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 전까지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별도로 선거 자체를 마무리하는 공식 절차도 진행됩니다. 미 전역의 선거인단 538명은 12월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합니다. 선거인단의 투표는 자신이 선임한 대선 후보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준수를 서약하는 형식상의 투표로 11월 3일 유권자 투표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 뒤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 개표 후 최종 당선인 공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투표소 앞에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인 유권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최명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원래는 오전 5시부터 8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에서 9시에 마감하며 당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의 결과를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투표가 급증하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5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지금 투표를 하시는데 올해는 또 다른 때랑 틀리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서 잘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보면 모든 그 사회적 거리를 다 두고 그러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저지는 3일 후 개표하며 뉴욕은 오늘 저녁부터 개표를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드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의 투표소에는 오전부터 유권자들이 찾아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시의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린드버그 초등학교 앞에서는 무소속 원윤 유봉 후보와 스테파니장 교육위원이 팰리세드팍 시의원과 교육위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신디 페레라 팰리세드팍 시의원 후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한 후보에게 표가 쏠리게 된다면 승리 확정 선언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만난 한인 유권자 8명 중 6명은 종교 등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도 했으며 나머지 2명의 한인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조 바이든 후보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공산국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탄압을 받기 싫기 때문에. I'm going to vote for Biden. Why? Because Trump is, in my opinion, not fit to run office.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좀 더 그리스도인 쪽에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Biden Harris. Yes. We need a change. Definitely we need a change.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지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공화당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바이든 뽑았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약간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를 찍었고요. 이제 그 찍은 이유는 저는 트럼프의 그 foreign policy 그리고 law and order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또 뉴욕 플러싱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표가 늦어지고 소송전이 이어지면 당선일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도 커질 수 있어서 각주 치안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누가 승기를 뽑을지 전 세계도 긴장감 속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연임 일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정권 탈환 일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선택 앞에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설리번 전 주미 유럽연합 대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를 앞에 두고 있으며 세기의 대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 외교 원칙을 준수하기보다 동맹을 안보가 아닌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파리 기후협정과 이란 핵합의 등 다자 협정을 탈퇴하고 무역전쟁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민과 난민을 배척하고 북한과 러시아, 터키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호감을 비추기도 해 미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우방이 불안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더 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는 유럽 국가들과 전통적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강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역전쟁에 홍수를 치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중국에 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단행된 이란 핵합의 파기와 관련해서도 이란 측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미국을 동맹국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만든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오늘 이란의 한 국영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란의 정책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 대사관에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섣부른 대선 승리 선언을 할 경우 이용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대선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및 개표 방해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대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승자도 없다는 메시지를 게시하기로 했으며 트위터 또한 특정 후보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식력 있는 언론사 2개의 결과를 인용해 작성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섣부른 승리 선언을 주장하는 후보의 트위터에는 경고 딱지를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발언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남부 경합주와 신격 전직 개표에서 우세할 경우 당일 밤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구상을 측근들에게 전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부인하며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 소송 전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과 주요 언론에서도 섣부른 승리 선언 발표로 인해 자칫 개표 결과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정당한 투표를 방해하는 콘텐츠를 면밀히 살펴 제한 및 삭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전단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3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난방비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최대 741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4인 가구일 경우 소득이 월 5,019달러, 연 6만 226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소유주와 세입자는 현재 난방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 장비 수리 및 교체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최대 3,000달러, 교체 비용은 6,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추운 날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뉴욕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뉴욕시에 거주할 경우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96만 5,335가구, 롱아일랜드에서 6만 9,634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에서 발행하는 복권 추첨 시간이 2일부터 변경됐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매일 추첨하는 미드데이 넘버스와 미드데이 윈4는 오후 12시 20분에서 각각 오후 2시 20분과 오후 2시 30분으로 추첨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테이크5도 매일 오후 11시 21분에 추첨하던 것과는 달리 오후 10시 30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또 수요일과 토요일 주당 2차례 추첨이 진행되는 로또는 오후 11시에서 오후 8시 15분으로 추첨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제42기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5주간 매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은 뉴욕 가정상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2일 뉴욕주 경찰은 가을과 겨울철에 사슴이 도로에 자주 나타나면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가 떨어진 시간과 새벽 등 어두운 시간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사슴 충돌 사고가 617건이 발생했으며 11월에는 3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워싱턴주 벨뷰 뉴포트 고등학교 11학년생인 황혜령 양이 자연보호 비영리 단체인 와일드라이프 포에버와 월드 피쉬 마이그레이션 재단이 주최하고 미국 유림 서비스 등이 후원한 피쉬 마이그레이션 어워즈 가운데 올해 처음 신설된 인터내셔널 부문 13세에서 18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0) 미국 대선 대장정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 결과에 따라 미국의 명운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